잠깐 시간 괜찮아?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실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임신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혼해줘. 뭐? 아니 잠깐만, 만나던 여자가 있다니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거래처 창립기념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야. 우리보다 20살은 넘게 어린데 정말 괜찮은 애야. 20살이나 어리다고? 거의 우리 애들 또래잖아. 당신 그렇게 어린애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라고? 너무 혼란스럽긴 하지만 대충 상황은 이해했어.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싶단 소리지? 그래, 그 사람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잖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결혼하고 싶어. 우리는 이미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잖아. 난 이제 너한테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벗어나고 싶다고? 당신 나랑 억지로 결혼한 것처럼 말한다? 나랑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애들도 크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면서 회사랑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난 너희들한테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럴 리 없잖아. 무슨 소리야. 너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더라도 난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 그때 날 위로해준 게 바로 서연이었어. 난 앞으로 서연이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부디 나를 놓아주고 이혼해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혼해야지. 상대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다행이다. 그럼 오늘 이혼 신고서 받아올게. 내 부분 작성해둘 테니까 당신도 써서 제출해줘. 그 후에 재산 분할만 하면 끝날 거야. 뭐? 잠깐만. 이혼 신고서랑 재산 분할은 그렇다 치고 위자료는? 위자료도 톡톡히 지급해줘야지. 뭐? 위자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난 애도 태어났는데 걔 양육비 생각하면 못 주지. 그리고 정년을 코앞에 둔 여자랑 앞으로 책임져야 할 내 아이 중에서 누구한테 돈을 투자해야 할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알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런 핑계가 통할 것 같아? 재산 분할은 하고 위자료는 안 준다고? 이건 뭐 내가 불륜녀한테 애 양육비라도 주는 꼴이잖아. 나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너 그렇게 돈이 좋냐? 바람 피운 주제에 위자료 안 주겠다는 당신이 더 뻔뻔하거든? 위자료는 내 정당한 권리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은. 아, 그리고 그 여자 연락처 좀 알려줘. 직접 연락할 거야. 네가 서연이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너 괜히 모진 소리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딸버린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나도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이사도 해야 되잖아. 당신 통해서 하면 괜히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직접 얘기할래. 그럼 알았어. 괜히 스트레스 줄 말은 하지도 마. 우리 서연이 홀몸 아니니까.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서연씨 맞죠? 저희 남편 바람 상대요. 네, 맞아요. 우리 정수씨 아내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쪽은 전부인분? 안녕하세요. 아, 엉덩이만 가벼운 게 아니라 머리도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랑 남편은 아직 이혼 안 했는데요? 그게 뭐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미 정수씨는 제 남편이나 마찬가지죠.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줌마 남편 뺏어서? 근데 제 남편이랑 대체 왜 만나요? 거의 그쪽 아빠뻘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만나죠. 전 시집 잘 가서 세련된 주택에서 살고 싶거든요. 절약하면서 공상맞게 살기도 싫고 집안일도 하기 싫으니까 가정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거기다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들어주는 순에 빠진 남자면 금상첨화죠.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자가까지 있는 정수씨는 제 조건에 딱이었거든요. 저라면 유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꼬셔본 거죠. 아, 그랬구나. 남편은 사랑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댔는데 그쪽은 돈 앞에서 불과한 거였군요. 이제 알았어요. 서로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둘 다 아주 저급하고 비열하네요. 뭐? 지금 열폭해 아줌마? 이제 이혼당할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듣건 타격 1도 없거든? 나한테는 애도 있으니까 얼른 이혼이나 하라고 아줌마. 그럼 남편 집은 그쪽으로 보낼게요. 뭐? 이사업체는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주소 알려주면 모레는 도착할 거예요.
남편은 당장 필요한 것들만 들고 오늘부터 그쪽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어? 잠깐만. 왜 정수씨 집을 우리 집에 보내? 그럼 무슨 정수씨가 집에서 나가는 것 같잖아. 이혼하면 남편이 집에서 나가야죠. 집은 착불로 보낼 테니까 빨리 주소나 알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 정수씨가 쫓겨나는 건데? 아줌마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설마 당신 위자료에다가 정수씨 집까지 뺏었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집에서 왜 나가요? 그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뭐? 정수씨 집이 아니라고? 그럼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집이거든요. 고정재산세도 제가 내고 있는 제 집이죠. 뭐? 그럼 나 그 집에서 못 살아? 여기랑 학교랑 병원도 가까워서 완전 땡 잡은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천지가 뒤집혀도 저희 집 땅은 못 밟게 할 거예요. 짜증나. 결혼하면 그 넓고 예쁜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럼 재산분할 돈 말고 집으로 줘. 그럼 나도 거기서 살 수 있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재산분할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알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 어차피 아줌마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넓은 집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우리한테 양보해야지. 돈은 정수씨가 벌어다 줄 테니까 아줌마 줄게. 그럼 됐지? 설마 그쪽도 남편만큼 멍청할 줄이야. 끼리끼리 만난다니 딱 그 꼴이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요컨대 제 명의로 된 집은 당연히 제 재산이죠. 그 가벼운 머리로도 이해했죠? 뭐? 그럼 난 정수씨랑 뭐하러 결혼해? 그리고 남편 적금이나 앞으로 벌 돈도 거의 다 위자료로 사라질 거니까 한동안은 형편이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럼 그냥 집도 돈도 없는 아저씨잖아. 아, 싫어. 그딴 아저씨 줘도 안 가져. 근데 남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면서 아주 의욕이 넘치던데요? 아까도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짐을 쌌거든요. 미혼모 될 바에야 차라리 그런 아저씨라도 아빠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 마요, 서연씨. 남편이 사랑의 힘으로 뭐 어떻게 잘하겠죠. 싫어. 임신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지어낸 소리라고. 임신 테스트기에 선을 그린 것뿐이야. 애가 생기면 빨리 이혼할 줄 알고. 근데 돈도 없는 아저씨는 필요 없단 말이야. 이혼 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떠넘기지 마. 이미 늦었어요. 방금 이혼 신고서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뭐? 그럼 큰 집은 내일 보낼게요.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안녕. 아니, 잠깐만. 그딴 아저씨 이제 싫다고. 야, 최민정! 집에 있지? 문 열어! 있으면서 없는 척하지 마! 집 앞에서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뭐? 싫은데? 그 죽고 못 사는 서연이한테 가면 되지. 서연이가 도망쳤다고. 3일 전에 서연이네 집에 갔더니 같이 살려면 집 정리를 해야 된다고 3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고 오늘 다시 갔더니 서연이가 이미 이사가고 난 뒤였어. 생각보다 행동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쩐지 머리랑 엉덩이가 가볍더라니. 연락했더니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라면서 날 차단했어. 이제 나 갈 곳이 없다, 민정아. 호텔에서 지내는 것도 이제 한계고 제발 나 좀 집에 들여줘. 회사 사택에서 살면 되잖아. 그게 됐으면 그렇게 했지. 네가 내 짐을 회사에 보낸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아, 서연씨가 짐을 안 받아주면 이사업체에서 곤란해질까봐 그럴 경우에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그랬거든. 그 짐 안에 나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네가 종이로 프린트해서 넣어놨잖아. 그걸 동료한테 들켜서 나 지금 회사에서 완전 가시방석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택에 들어가? 아이고, 어떡해. 그거 참 안 됐네? 뭘 남일처럼 말하고 앉았어. 지금 남편이 곤란해하고 있는데. 진짜 남일이잖아. 이제 남편도 아니니까. 당신이 여자한테 배신을 당하든 살 곳이 없어서 곤란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뭐라고? 우린 30년이나 함께한 부부잖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 있어?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어린 여자를 선택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느니 서연이가 위로해줬다느니 떠들어댄 그 순간부터 당신을 향한 애정과 동정이 싹 다 사라졌거든. 그렇게 박정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나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다 잊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응? 싫어. 내 인생에 당신은 눈꽃만큼도 필요 없어.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 거야. 제발 민정아. 한심하게 전부인한테 들러붙지 좀 마.
그렇게 계속 집 앞에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럼 안녕.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집 앞에 눌러붙었지만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허둥대면서 도망쳤답니다. 이혼일은 전부 변호사한테 맡겼더니 한 달 뒤 위자료가 일시불로 지급됐고 남편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낡은 빌라에서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 불륜 소문이 쫙 퍼져서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고 3달 후에 도망치듯이 퇴직했다고 하네요. 나이도 있어서 재취직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랍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찾아갔던 모양인데 단호히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바람 피우지만 않았어도 은퇴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30년이나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죠. 애들이 걱정됐는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고 저는 유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 호스트에 등록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 온 여고생 2을 맡아서 전 남편에게 말한 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한창이네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유독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 사연과 관련이 있어서예요. 한 달 뒤면 이혼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혼 시기가 친정엄마 기일과 며칠 차이 안 나서 자꾸 생각나는데 이참에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요. 이혼의 원인은 전 남편의 어이없는 경제관념과 거지근성을 내비치던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래도 5년이나 살붙이고 살았으니 제법 오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짓이라고 하면 그 남자와 결혼해서 시간 낭비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무뎌질 때도 됐지만 쉽사리 지워지지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속 시원히 터놓고 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죠? 그럼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선아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니에요, 언니.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결혼이 이렇게 정신없는 건 줄 몰랐어요.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긴 하지. 혹시 사돈어른이 예단 관련해서 말 없으셨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거나.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간 것만 해도 충분한데 원래 다 그 정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 너무 과하다고 하던데 막상 저는 받은 게 없다고. 안 그래도 나도 그건 좀 언짢더라. 매제가 잘난 탓인 거지 뭐.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유난 좀 떠셨을 거야. 잘난 아들 가진 그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래도 섭섭지 않게 해줄 건 다 해줬으니 너한테 별다른 말은 못 할 거야. 혹시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바로 말해. 어이구,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혼이라도 시키게? 우리 선아가 결혼하는 게 나도 좀 얼떨떨하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아 보이던데. 여보, 아무리 그래도 결혼 후가 중요한 거지. 항상 행복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솔직히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 기울긴 뭐가 기울어.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지. 그 사람은 부모님이 다 있고 형편이 안 좋은 대신에 난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편이 좋고 뭐 이런 거? 나도 친구들한테 다 싫은 소리 들었어. 새 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내가 고생 좀 덜했지. 그나저나 선아야, 신혼집에 가구는 다 들어왔다니? 내가 확인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 다음 주에 배송 일부러 하루에 다 오게끔 했어요. 회사 연차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신혼여행 때 다 몰아서 쓰느라.
나한테 말하지. 내가 봐주면 되잖아. 아휴, 놔둬. 자기들 신혼집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이 언제까지 손봐줄 건데? 아무튼 나는 그거 하나면 돼. 매제가 살면서 너 속 썩이잖아? 가만 안 둬. 오빠, 나 한두 살 먹은 어린애 아니거든. 그리고 희석 씨도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너희 둘 사주봤다고 했잖아. 듣고 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자식 시집장가 보내는 심정이 이런 건가 보다. 아무튼 잘 살아야 한다. 살면서 힘든 거 있으면 꼭 이야기하고. 그래, 선아야. 우리가 부모고 언니 오빠잖아.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나 너무 행복해. 어머니, 집에 가구 다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 각자 집만 조금씩 옮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 그럼 신혼집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네? 신혼집 비밀번호를 왜? 아휴, 내가 뭐 이상한 거 할까봐 그러니? 너희 둘 바쁜 거 아는데 내가 반찬이라도 넣어주고 희석이 짐도 조금씩 옮겨주고 하려고 그런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알려줘. 아, 네. 반응이 왜 그러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벌써부터 불만이야? 나보고 지금 신혼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말라 선전포고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기분 나쁘시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엄마 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아직 우리도 제대로 못 살아본 집이야. 그리고 신혼부부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드나드는 거 아니다. 어이구, 벌써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잘났다 잘났어. 내가 세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정리도 덜 됐고 어수선한데 어머니 오가며 고생하실까봐 그랬던 거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비밀번호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공동연관이랑 집이랑 달라서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서로 집도 가깝고 자주 왕래하면 좀 좋아?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반찬 같은 건 해서 넣어주면 좋잖아. 우리 아들 아직 내 손맛에 길들여져서 밥 먹는 게 시원찮을 건데. 아무튼 이따가 문자 보내놓아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는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제과점 회사에서 메뉴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위권 대학을 나와 공채로 입사한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3살 많았는데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안면을 튼 사이 정도로만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변 동료의 소개로 정식으로 소개팅하게 되었고 그제야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처음에 조실부모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뭘 보고 배웠냐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기에 남편이 2달 정도 설득한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상견례도 무난히 잘 지나갔고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예, 혹시 바쁘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화 좀 가능하니? 전화는 어려울 것 같고 메시지로 하마.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지금 점심시간 끝났긴 했는데 어차피 컴퓨터로 업무해야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말이다. 결혼식이 코앞이긴 한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네.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오빠가 물어보긴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혹시 현금을 좀 받을 수 없겠니?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은 현금 해단을 받는 게 추세라고.
그게 내가 갖고 있다가 너희들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다. 남들은 5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3천만 원이요? 하긴 꾸민비 이런 거를 그이가 어머니 드린 게 따로 없다고 하니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제가 그이랑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다. 됐다. 희석이랑 사돈한테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눈치가 보일 것 같아.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거나. 얘는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아니 사실은 말이다. 내가 희석이 모르는 빚이 있는데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 근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다 갚아버리면 내가 여윳돈이 없어서 여차저차해서 말이지. 그래서 희석이나 사돈한테 말하기가 참. 아,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제가 우선 1,500만 원 해결해 드릴게요. 그건 저희만의 비밀로 해요. 대신에 오빠한테 예단비 받는 건 1,000만 원으로 하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니가 허투루 쓰신 것도 아닐 테고 다 희석 씨 뒷바라지 하시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구나. 근데 너 그렇게 큰 돈 쓰고 괜찮겠니? 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벌고 있는 입장이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다. 그럼 고맙다. 결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엔 결혼하는 게 급하고 중요했으니 얼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흔쾌히 제 돈으로 해결해드린 건 살면서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림도 어느 정도 도와주신다 했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돌봐주실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빚도 해결하고 별도로 현금예단도 챙겨드리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신혼의 단꿈에 저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휴가를 신혼여행에 몰아쓴 탓인지 돌아와서는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정신없었지만 그걸 다 이겨낼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조실부모한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여보,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지? 업무 담당자가 나랑 미정 씨랑 둘인데 내가 휴가를 오래 갔다 와서 업무가 많이 밀렸네. 신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업체도 선정해야 해서 이래저래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고생이네. 당신 부서에 인원 충원을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이 마케팅 부서에 사람만 많아서. 마케팅이 중요하긴 하지. 그나저나 당신 이직할 거야? 지난번에 이직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이직하려다가 그냥 여기 있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옮겨서 적응하고 그러느니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면 근속연수 채우면서 나중에 보너스 퍼센트도 올리려고. 그리고 의리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흐흐흐. 그건 그렇지. 우리 회사가 복지는 참 좋아. 그나저나 야근하는 건 왜 물어본 거야? 아, 맞다. 오늘 늦게 들어오는 거면 나 엄마랑 외식 좀 할지 했지. 그래도 외아들인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계속 혼자셨잖아. 가끔은 이렇게 따로 만나서 데이트 좀 할지 싶어서. 아, 그랬구나. 다녀와야지. 안 그래도 어머니 적적하실 건데. 가까이 살아도 우리가 바쁘니 자주 못 가잖아. 내가 그게 너무 죄송해서. 아니야, 우리 엄마 쿨해. 내가 가끔 이렇게 챙겨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흐흐흐. 그럼 여보, 내가 지금 계좌로 30만 원 보냈거든? 요즘 새우랑 전어가 제철이래. 그리고 킹크랩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더라?
신월동 사거리에 바닷가재 요릿집 알지? 거기 모시고 가든지 맛있는 거 대접해드려. 야, 우리 아내가 짱이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는걸? 근데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당신은 야근하느라 고생하는데 나만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데이트 잘해. 어머님 커피도 사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려. 집에 가서 보자. 알겠어.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다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제게도 불안한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신혼 초만 해도 별다른 모습이 없길래 아, 이 남자는 좀 다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남편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종종 시어머니와 데이트한다던 남편은 어떤 날엔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어떤 날엔 그 주에는 시댁에서 보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 다달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 이외에도 기념일이란 기념일은 과할 정도로 챙겨드렸습니다.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저희도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2년 정도만 신혼을 즐기고 아이 갖자고 미리 합의를 했던 터라 저는 한약도 지어 먹고 운동도 하며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겉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조금씩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집에 있는 거지? 약속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당신이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럼 이번 주도 어머님께 간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저렇게 우울해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지. 내가 무슨 동거자도 아니고.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머님? 불쌍하시지. 당신이랑 살다가 혼자 지내시는 거 쓸쓸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아들이 엄마 챙기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러셔? 그러는 나는? 당신 우리 아이 계획한 거 잊었어? 나만 노력하면 뭐해? 항상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맨날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셔. 그거야 당신이나 나나 바쁘니까.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 평일이야 그렇다 쳐. 그럼 주말은? 당신은 애초에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우리 아이 갖고 싶다고. 행복한 가정 갖는 게 나한테도 중요한 일이야. 아니, 당신은 지금 머릿속에 오로지 어머니 생각뿐이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 정말 서운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럴 거면 차라리 계획을 뒤로 미루던가. 괜히 사람 안절부절 못하게 하지 말고. 그래, 차라리 그러자. 일단 엄마부터 안정시키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응? 내가 당신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미안해. 그러니까 내 진심 좀 알아줘. 그 말 진심이야? 믿어도 되는 거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내 말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으려고. 나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그럼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거야. 시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해. 미안해, 여보.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남편과 아이 문제로 한참을 싸우고 화해하길 반복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의미가 남다른 저에겐 나름의 상처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사리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요. 그러다 저도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점점 아이 문제에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한두 번 정도 화를 냈다가 이젠 정말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된다. 허튼 짓만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어쩌면 마음을 놔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혼집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고 분산시켜 입금해 놓은 예금들을 모아야 했기에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4억 가까이 있어야 할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예금이율이 좋은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분산시켜 놓았는데 잔액이 0원인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은행을 나섰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참 전화를 하는데 받질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끊어지고 메시지가 오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왜? 나 출장 있다고 했잖아. 지금 회의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 곧 다시 시작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이번에 집 계약 만료잖아. 집주인이 연장 못 해준다고 해서 이사 가야 하고. 그렇지. 그런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솔직히 오빠가 도와줘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알아서 옮겨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금이랑 예금 모아둔 거 찾으려고 은행 갔는데 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은행에 갔었다고? 그래, 지난번에 내가 미리 말했었잖아. 위임장 받아둬야 한다고. 은행 갈 일 있다고. 계좌 조회하고 예금 찾으려고 보니까 이미 없던데? 조금 비는 것도 아니고 아예 0원이라고. 이거 다 어디 있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둔 거야? 아니 그게 말이지 여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여보, 이거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겨주신 돈이라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돈 어디 갔어? 통장 잔고가 왜 0원이야? 그게 사실은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대서 드렸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야 아직 나이도 젊고 벌면 그만인데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자기가 함부로 막 쓰는 건데. 함부로 쓰다니.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태드린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잡고 벌어서 모으면 2년이면 모으겠구먼. 지금 이 돈이 그런 거랑 같냐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유산인데 당신이 뭔데 이 돈에 마음대로 손대냐고. 아니 어차피 내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 건든 건데 법적인 문제 없고 우리 둘이 금방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는데 도와드릴 수 있잖아. 아, 잠깐만. 혹시 지난번에 어머님 이사하실 때 그때 돈 보태드린 거야? 그 아파트 신축인데 얼마나 좋던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어. 집 사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 당장 돌려놔. 어떻게 줬다 뺐냐? 그리고 집 이미 사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래? 집이라도 팔아. 집을 팔든 빚을 내든 돌려내란 말이야. 당신도 참 정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형님이 돈 필요하다고 했으면 난 다 줬을 거야. 내 돈인데 생색은 네가 다 내네?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사람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급해서 진짜. 당신 당장 그 돈 돌려놓지 않으면 나랑 이혼이야. 뭐? 이혼? 그래. 나도 너처럼 인정머리 없는 여자랑 살기 싫어. 까짓 거 이혼해버리자고. 그 말 후회하지 마. 언니, 오빠 나 할 말 있어요. 나 좋은 변호사 하나만 소개해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혼 전문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이혼해?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새끼가 내 돈 가지고 시어머니 집 사들였다고. 그게 어떤 돈인 줄 아는 놈이. 선아야, 일단 진정 좀 하자.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줘.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불려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율 높다는 그놈 통장에 분산시켜 놓았는데 그걸 홀라당 모아서는 어머니한테 갖다 바친 거 있죠?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셨잖아요. 잠깐, 혹시 유산 말하는 거냐? 그 돈을 사돈어른한테 갖다 줬다고?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온다. 그 새끼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것 같아. 나 그런 놈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어차피 아이도 없고 갈라설래.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끊고 싶어. 당장 그 새끼 내가 모가지를 쳐내든지 해야지. 그 새끼 어딨어? 당장 데리고 와. 지금 출장 가 있는데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그 돈 받아내지 못하면 나 소송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야. 그건 당연하지. 선아야, 근데 일단 진정 좀 하고 흥분하면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야. 언니, 친구 미선이 알지? 걔 이번에 대명 법률에 스카웃 됐는데 부탁해보자. 걔가 이런 거 전문이거든. 정말요? 언니 고마워요. 저 지금 손이 너무 떨려서.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시간 괜찮으면 지금 사거리로 나올래? 일단 차 한 잔 마시면서 진정하고 이야기 좀 나누자. 내가 사람 시켜서 그 새끼 뒷조사 좀 해야겠어. 당신이 수고스럽겠지만 미진 씨한테 부탁 좀 해줘. 내가 동생들 시켜서 정희석 그놈 뒷조사 좀 하게. 알겠어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오빠 부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 준비와 함께 예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남편 명의 통장이더라도 제 소유였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히 증거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모조리 다 뗐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장이며 외근이며 시어머니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버는 돈은 상간녀와 함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생활비와 제 돈이었던 돈을 마음대로 이곳저곳에 흥청망청 쓰고 계셨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상황에 증거를 넘겨받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신혼집에서 제 짐을 모두 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날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저녁에 집이 난장판이 된 걸 본 남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일부러 시댁으로 소장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도 불이 나게 연락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집에 소장이 왔는데 이게 다 뭐냐? 이혼? 그리고 피해보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보시고도 모르신다고 하면 할 말 없네요. 어머니, 제 돈으로 생활 잘하고 계시죠? 곧 그 돈 그대로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쓴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혼할 거니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그 돈 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고요. 그 통장에 넣어두긴 했지만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각서도 썼고 그때 메시지 나눴던 기록도 있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사람 월급이야 뻔한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랑 놀아나시느라 아주 즐거우셨겠어요? 안 그래,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잠깐 한눈 좀 판 거 가지고 어차피 곧 정리할 거였어. 그러셔? 그러는 사람이 벌써 2집 살림을 하니? 그 집, 내 명의로 전세 얻은 거더라? 이미 살림까지 차려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너 내 뒷조사했어? 이거 명예훼손의 스토킹인 거 몰라?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너 당장 내 돈 돌려놔. 안 그러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 평생 콩밥 먹으면서 지낼 줄 알아. 뭐?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어. 부모 없이 자라서 개념도 없는 건가? 도대체 어른 대하는 싹수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하긴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뭘 배워오든가 하지.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하지 못하면요? 저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아니, 지금 상황 판단 못하세요? 지금 세댄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저 사람이에요. 아, 아줌마지? 아무튼 당장 돈 돌려놔요. 그럼 정으로 보상금 반절로 깎아서 받을게. 뭐? 보상금?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돈 돌려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 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너 따위 때문에 내 인생 허비했는데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다 했으니 얼른 준비해.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난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거든.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여보, 우리 대화를 좀 하자. 대화? 개나 줘. 너랑 무슨 말을 해? 아무튼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리고 신혼집에서 짐은 다 뺐어. 네 짐은 네가 알아서 가져가. 그리고 괘씸해서 예물은 내가 다 가져간다. 이거 다 팔아도 내 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날도둑 같은 년. 네가 그러고도 잘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아쉬운 거 없어요.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곧 콩밥 드실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피해보상 청구 소송, 예금 반환 소송,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어버렸습니다. 남편 말대로 돈은 벌면 그만이었지만 사람 신보가 못돼 먹었잖아요. 조금이라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정신을 놔버렸었는지 그딴 쓰레기랑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난리 쳤던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상간녀가 항소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와 보상금, 전부는 아니지만 70% 정도 돈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입주하셨던 아파트, 남편이 얻은 오피스텔 전세금 합치니 그 금액이더군요. 그 이후에 둘은 어떻게 됐냐고요? 급하게 보증금 500만 원짜리 지하 3방 얻어서 이사했고 그 뒤로는 소식 모릅니다. 제가 연락처 차단하고 통신 제한 걸어버렸거든요. 회사에서도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놈이랑 실오라기 하나라도 엮이기 싫어서 과감히 퇴사해버렸거든요. 물론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하던 날 회사 게시판에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버렸거든요. 그 상간녀가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카페 일에 매진하며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 개발도 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1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지만요. 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좀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 썩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남편, 아니 그 자식 좀 어이없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빠랑 올케는
아직 나이도 젊으니 더 잘 살면 그만이라 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또 존재하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고 현재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전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물론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 사달이 난 건 아니고요. 시부모님도 한몫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았는데 거의 호구나 다름없었더라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워 앞만 보고 내달렸던 게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며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혼으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은 좋은 사업 파트너이자 천생배필을 만나 좋은 감정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끼는 중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기훈 씨, 오늘 점심 장사 만만치 않았죠?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랑 합이 잘 맞아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진짜 죽어났을 거예요. 오늘이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힘든 거 나도 알아요. 어차피 오늘 고기도 거의 다 팔았고 일찍 마감하고 직원들끼리 회식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 저희야 감사하죠. 설마 근데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에이, 하루 종일 불판 닦고 고기 굽고 고기라면 진절머리 날 텐데 직원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메뉴 정해서 그곳으로 갑시다. 역시 사장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저희랑 소통이 잘 되네요. 그럼요. 저도 젊은 사람인데 그나저나 기훈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올해 30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고 지금 평일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죠? 네, 취업이 잘 안 돼서 좀 민망한데요. 집안 사정이 여의찮아서 뭐라도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니,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나이도 들고 계속 취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안 좀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제안이라면 어떤? 이쪽 일이 힘들긴 하지만 파트타임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는 거 어때요? 월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정말요? 제가 정직원이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활동적인 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흐흐. 식당에서 일한다고 편견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하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제가 사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늦게 군대 다녀와서 시기도 늦었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본 거 보면 일머리도 있고 해서 괜찮으면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정직원으로 일해볼래요? 나 한입 갖고 두 말 안 하는 거 알죠? 네네.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기도 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집안 사정이 여의찮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저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탓에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오면서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 20살이 되던 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혼자 살 집을 마련했고 꾸준히 주식 공부도 하면서 공장,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정도 죽어라 일하니 여유 자금이 생겼고 요식업 사업에 뛰어든 거였죠. 기훈 씨, 나 가게 확장 오픈할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일 힘들진 않아요? 어때요? 정직원 되고 늘 하던 거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장님, 지금도 잘 되는데 확장하시려고요? 아, 분점을 낼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메뉴로 하나 해보려고요. 국밥으로. 오, 아이템 좋은데요? 저야 뭐 시키는 일만 하니까 까라면 까야죠. 사장님이 힘드실까봐 걱정이고요.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그래서 말인데 국밥집 개업하면 좀 바빠질 거예요. 그쪽 자리 잡을 때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기훈 씨가 여기 맡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절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1년 이상 잘 근무했으면 된 거지. 이제 나 없어도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단체 손님 왔을 때도 대처 좋았고요. 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내가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죠? 감사해요. 저 사장님, 그럼 조금 있다가 가게 마감하고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내 가게인데 기다리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할 말이 뭐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웃기는데 사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 사장님한테 좋은 감정 갖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러우신 거 알아요. 제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갑자기 고백하는 것도 웃기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저 많이 봐오셨듯이 처음엔 저도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저도 모르게 사장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진지한 이야기네요. 당장 저랑 만나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궁금해요. 평범한 직원 그 이상이 아니라면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도 기훈 씨 좋아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성격 좋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사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에 들죠. 그리고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알죠?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내 대답이 되겠어요? 그럼 부끄럽긴 한데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유치하게 오늘부터 일일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뭘 또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 내일 휴무니까 모레 다시 만나요. 남편은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대뜸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싫지만은 않았던지라 서로 알아가며 좋은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이 사람이면 남은 인생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말해서 미안한데 나 사실 자기한테 고백할 거 있어. 왜?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왔는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해봐.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생각보다 빚이 많아. 사실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있거든.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감당 안 될 건데 왜 그랬어? 우리도 이리저리 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비밀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말고 빚이 또 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만 4억이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겨우 구한 거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전세 구한 거고. 그럼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사장도 다니시고 설비공 하시고 가끔 주말엔 고깃집에서 숯불 구우시고 엄마는 목욕탕이랑 건물 청소하시고. 휴, 그럼 지금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동안 번 돈은? 부모님이 막상 버는 돈이 얼마 안 돼. 나이도 있어서 써주는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모아둔 돈도 없다. 이거네? 미안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럼 이걸 다 숨기고 결혼하려 했었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소심한 거 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빚 갚을 거야. 그러니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결혼하면 당신 빚도 내 빚이 되는 거겠지. 내가 지난번에 사업도 확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은행에 다닐 일도 많을 거고 어쩌면 당신 명의로 대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지? 그렇지. 내가 면목이 없다. 나도 국밥집 오픈 준비하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많이는 아니고 당신 학자금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 있는 빚 1억 5천 정도 갚아줄 수 있어. 2억 정도만 가능하단 말이야.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게 정말이야? 그 많은 돈을 갚아준다고? 당신이 너무 손해 아니야? 내가 손해라는 생각 안 들게 열심히 살면 되지. 당신도 많이 노력해야 할 거고. 그러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린 데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반색 한 짜리 빌라인데 어렵사리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한 전셋집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재산이 전세자금 1억이 전부였던 거죠. 시부모님은 막노동,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남편은 제때 취업하지 못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정직원이 된 거였고,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 그 빚 또한 제가 떠안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빚 절반 정도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딸처럼 대해주셨고 남편도 매일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기로 하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일하는데 바쁘진 않아? 안 그래도 국밥집 2호점 문제로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단 말이냐? 괜히 건드려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다.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은 죄가 있잖니. 에이, 아버님, 사업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욕심이 많아서 조금 더 늘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한계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국밥집 경험도 있으시고 아버님도 입맛 까다로우시고 잘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요즘 국밥집 매출 장난 아니거든? 가맹점 계약 제안도 왔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해보기로 했어. 이 사람 말대로 도와주라. 나도 좀 부담이 되는구나. 지금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어머님,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일하시지 말고 차라리 가게 하나 맡아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니. 세아가 네가 우릴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영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직원 몇 명 옮길 거고 저랑 이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족한 거 파악해서 발주 넣고 하는 건 다 저희가 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전반적인 매출 관리해 주시면 되세요. 여보, 그럼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떡하지? 생각해 봤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월급제로 하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오면 수익의 30%만 가져오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아.
적어도 매장 유지비나 그런 건 있어야 하니까. 아이고, 그럼 너무 손해 아니냐? 우리야 돈도 벌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좋다만. 그러게. 세아가 네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가족 사업이라는 게 다 이런 거죠 뭐. 대신에 매출 관리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저 지금까지 세금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래. 당신 꼼꼼한 성격 내가 잘 알지. 우리 엄마도 가계부 쓰셔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도 신경 쓸 테니까. 그리고 가족 사업이 원래 더 안정적인 거야. 우리도 하나의 기업이 될지 어떻게 알아? 세아가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면목도 없고. 근데 열심히 해보마.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게요. 지금 다니시는 곳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세요. 가게 개점하려면 2달 정도 남았어요. 반년 정도 흐르고 새로 오픈한 국밥집 2호점도 많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법 손님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한 달에 8천만 원 찍은 달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엄청난 금액에 처음엔 당황하셨으나 이내 돈맛을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주던 30% 수익도 미뤄서 준다던가 가게를 돌보기는커녕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남편에게는 국밥집 1호점과 더불어 영업, 홍보 일을 맡겼는데 직원 말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모임을 간다던가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고급 술집에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다 가게 매출이 점점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후기, 글도 몇 개 올려지길래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시부모님이 가게 일의 뒷전이라 전반적으로 미흡해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관리를 하긴 했지만 다 눈속임이었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손님도 느꼈고 국밥의 품질이 저하되기도 해서 손님들 만족도가 낮아진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가게 관리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지난번에 위생 점검하고 후속 조치는 하셨어요? 예,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게를 돌보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지난주에 점검했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머님도 보셨다시피 식자재 창고하며 김치 냉장고도.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그건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월 매출 1억 가까이 찍은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죠.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하면 됐다. 알아서 해결하마. 그리고 너한테 마침 할 말이 있었어. 우리 직원 좀 고용해다오. 네? 직원이요? 지금 있는 직원들로 부족하세요? 주방 이모님까지 새로 구해드렸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좀 있잖니. 가게만 돌보다가는 우리 삶을 제대로 못 살 것 같더구나.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네 시어머니랑 같이 골프 모임도 등록했고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그러려고. 아, 좀 바쁘시긴 했죠. 몇 명이나 구해드리면 될까요? 당장은 못 구해드리고 시간을 좀 주셔야 해요. 네가 사장인데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면 되지. 고깃집에 직원들 많잖냐. 그 사람들 몇 명만 보내면 되는 일 가지고 너 은근히 까다롭구나.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각자 하는 일이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다른 데 가서 일하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사장이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많대?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장부요. 그거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건 왜? 수익 배분도 잘 안 되고 명세서랑 달라서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점검 좀 하게요. 우리가 언제 그런 것까지 챙긴다니. 나이든 우리들 고생시키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건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는 거냐? 어머니, 처음에 가게 개점할 때 제가 당부드린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 작성은 철저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인력 관리랑 다른 일 대부분 다 제가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 해주시는 게 어려우세요? 세아가
일단 우리도 바쁘니 네가 좀 헤아려 주렴. 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사업하는데 설마 사기라도 치겠어? 넌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정말 찌질극치구나.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 가계부 작성인가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한다더라. 왜 손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냐? 우리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편한 거 고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 없다. 이놈의 가게 때려치우고 말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네가 그 잘난 사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어머니.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당신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단단히 화가 나신 거냐고. 그새 연락하셨어? 아니, 가게 관리도 엉망으로 하시고 내가 점검 좀 하게 장부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못 쓴다고 화내시잖아. 난 또 뭐라고. 당신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유도리 좀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유도리? 무슨 유도리? 매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날 판매 현황 잘 기록하면 되잖아.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그냥 일기처럼 기록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울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장이고 나발이고 며느리잖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갈궜길래.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만 보여? 가게 운영하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는 안 보이냐고. 그러게 그렇게 일 벌리래? 나 골프 치러 왔으니까 나중에 연락해. 야, 지금 골프가 문제야? 당신도 그래. 도대체 가게는 맨날 민경 씨한테 맡기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일은 다른 직원들이 다 하고 당신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당신 맞아? 왜 꼬투리 잡고 그러냐? 그리고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야래?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놈의 골프 모임인지 뭔지 당장 기어들어와. 싫은데? 중요한 모임이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야, 저는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고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가게 일에 전념할 사람들이 아니어서 직원을 5명이나 더 구해야 했죠. 저도 직접 홀서빙, 설거지 등을 하며 가게 일을 도왔고 겨우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바깥으로 활동하는 게 많아졌는데 유독 외근이 잦아졌고 외박도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외근 나갈 일이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 말고는 없는데 자기 말로는 출장이라며 지방 곳곳을 잘 다니더군요. 여러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가게 직원이 잘릴 각오하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라며 조심스레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과 예전에 잠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찌나 다정한 모습인지 누가 봐도 커플이었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의심은 확신이 섰고 가게 직원이 건네준 증거들 모두 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고 하나같이 제보를 해주더군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남편이 먼저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가게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터치 안 하는데 무슨 할 말?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알고. 어디 한번 짓거려 보라고. 어차피 의미 없는 말인 거 다 알아. 의미가 없진 않지. 아무튼 여보 미안하게 됐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거든. 크크크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그새 애인이라도 만들었어? 몇 명인데? 그게 중요해? 아무튼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이혼해야 새 출발하거든. 언제 그 말 하나 했다. 그래, 어떤 년이야? 년이라니, 말 조심해. 당신처럼 돈 타령 안 하고 순수하게 날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셔?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내 전 재산 없어도 사랑해주나 보자. 크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오죽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주더라? 아무튼 나도 더 이상 너랑 살 자신도 없고 너도 나랑 빨리 이혼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줄게. 대신 다 뱉어내고 가야 할 거야. 뭘 뱉어내? 알아듣게 말해. 결혼하면서 갚아준 네 빚, 그리고 내 부모가 가게 운영하면서 등쳐먹은 내 돈. 장부를 나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으면 외제차도 뽑으셨던데? 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벤츠 그거 빌린 차 아니야? 난 어디 차인지 말도 안 했는데 아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 이제 손도 못 대실 거야. 그리고 그동안 매달 드리던 생활비, 뒷주머니 찬 돈, 내가 갚아준 빚 다 토해내. 그리고 내가 네 명의 통장에 넣어준 비상금, 그거 야금야금 썼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것까지 다 토해내. 여보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말로 하자. 응? 대화를 좀 해보자. 대화는 얼어 죽을 대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짐 싸서 너 좋다는 년한테 꺼져버려.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꺼져 미친 새끼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가만 안 둔다.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원만한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뒤로 빼돌린 돈만 2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픈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싹 다 점검했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개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좀 아쉽습니다만 이걸로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위자료랑 보상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외제차까지 팔아서 다 넘기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어쩌고 하길래 그냥 뒀어요. 뭐 그래봤자 한 달 정도 뒤면 강제 집행돼서 압류될 예정입니다만 그때까지 실컷 하고 다니라죠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수입이 없어지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막상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될 턱이 있나요? 저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해버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이 점점 올라 지점마다 월 1억이 넘을 때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적이 좋아요. 방송 출연도 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와서 그런지 홍보가 잘 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며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인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